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로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하회를 했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지금 초반에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런 시장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질지에 대해서 이런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PI가 그 시장 기대치보다 하회를 했죠. 지금 7.7%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시장이 이제 쿨링 할 거다, 이제 차가워질 거다, 이제 내려갈 거다, CPI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다, 지금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측치는요 8%였고요. 지난달에는 그 8.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를 예측을 했는데 7.7%가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보다 지금 하회를 했다.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추세가 확실히 지금 조금 꺾였다, 이런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8% 예측을 했는데 7.7%면서 시장이 지금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조금 꺾였다라고는 어떤 그런 추세적인 약간 꺾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다음 달도 여기보다 이제 더 꺾인다면 이제 추세가 확연히 좀 꺾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7%대는요, 올해 그 2월달, 3월달이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 2월달이 그 7.5%, 3월달이 7.9%였는데요. 이 7.9% 3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8.5%에서 그 7월달에 9.1%를 찍어버리죠. 그러면 주식이 완전 이제 시장이 폭락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7%대는 그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물가지수가 그 7%다. 그러니까 10월 물가지수니까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물가지수가 하향해서 진행되고 있겠다, 이런 예측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초반에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CNN에서는 이게 이제 쿨링하는 걸 사인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7% 이제 상승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8%, 뭐 7.9%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에게는 희망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몇 달 동안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던 연방준비은행과 그 백악관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마침내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10월에 7.7%죠.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8% 또는 7.9%보다도 낮고, 9월달에 8.2%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이 식량과 연료 요소를 제거한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는 그 이전 6.6%에서 6.3%로 둔화됐습니다.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라 이렇게 부르죠. 지난달 중고차와 의류 가격이 또 크게 하락을 했고요. 서비스 부문에서는 그 의료 비용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의료에 나가는 그 지출이 그 감소한 부분 인지, 아니면 이 통계를 잡을 때 통계 방식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인지 이건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인데, 여튼 의료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구매에서는 항공료와 스포츠 이벤트 티켓이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그 푸드와 에너지는 높죠. 근데 이 푸드와 에너지를 뺀 부분과 또 평균을 하게 된 부분,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이 7.7%로 낮아졌고요. 여전히 이제 푸드와 에너지가 좀 높은데 여기가 좀 낮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이제 지난달보다 또 같이 이제 낮아졌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라스 연방 그 준비은행 총재인 그 로건은 오늘 아침 CPI 데이터를 보고 환영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안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 그 인플레이션은 또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임대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인플레이션에 약간 그 추가되어 온 건강보험은 계산 방식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에서 약간 차감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계 방식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통계적인 요소 때문인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의료 부분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요소인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낮아지면 좋겠지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함께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제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는데요. 그 앞으로 큰 문제는 그 애완동물 관리, 그 다음에 보육, 건강 관리, 매니큐어, 외식 등과 같은 그 비주택 서비스 가격의 변동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범주의 가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 최근 몇 달 동안 빠르게 상승한 그 임금 상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직접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애완동물 관리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건강관리, 뭐 매니큐어, 외식 이런 데는 다 인간의 그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임금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은 이 임금 인상 견인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임금 그 상승이 얼마나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노동시장이 여전히 이제 강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 발표할 때는 이제 후행 요소가 되는 거죠. 후행 숫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감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임금이 상승되고 노동시장이 강하다 이런 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하고는 좀 시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노동시장이 강하다, 뭐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된다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수치가 이제 과거 수치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임금 상승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하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더 높은 가격의 형태로 또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침체가 되게 되면 이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기업들이 또 이런 그 인건비 상승을 그 높은 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행돼서 자신이 그 판매하고 있는 또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그 제품의 가격을 높였을 때 시장 경쟁력이 없다면은 올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또 가격은 높아질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가격을 지금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그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난 후에 주식시장이 상승 출발했고요. 연방준비은행이 시장을 짓누르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그 투자자들의 희망이 또 강화됐고 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그 3.6% 지금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추세가 그 유지가 된다면 올해 그 지수의 그 최고의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근데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이제 붕괴된 후에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해서 또 시장이 여기에 큰 영향을 또 받았죠. 그래서 지수가 크게 또 하락을 했는데 오늘 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또 시장이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는 그 시장 희망을 제공했고, 향후 금리 인상 기대에 특히 민감한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tional Alliance Securities 국제 채권 책임자인 앤드류 브레너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은요, 그 예상한 숫자보다 훨씬 더 이제 나은 결과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프린시플 애셋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전략가인 시마 샤는요,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 전보다 그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 속도가 이제 낮아졌다, 주식시장에서 그 박수를 받을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플레이션 하락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를 둔화시켜 높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려는 연준이 현재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향후 연준이 너무 이제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긴 시간 이렇게 인플레이션 진행되었던 그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이제 그래프 추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그 1980년대 이전 8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80년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 보시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오르다가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 또 하향이 되게 됐었는데요. 지금이 정확하게 뭐 이것과 이런 형태의 그래프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 좀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번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좀 확실해지려면 다음 달 이제 CPI가 또 낮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훨씬 그래프가 이제 그 추세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지금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이 또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이 빨리 종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상원은 지금 박빙인데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보다 선전해서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을 거다, 지금 이런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감으로써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이제 장악하게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많은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지금 그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지금 오히려 또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그 협상 가능성도 이제 거론하고 태도 변화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보면 공화당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겠다는 경고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죠. 이 원내대표가 지난달에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면 우크라이나에는 더 이상 백지 수변은 없을 것이다 하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우 성향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도 공화당 체제 하에서는 우크라이나로 한 푼도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젤렌스키가 이 공화당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냥 공화당으로 지금 하원이 넘어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또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전쟁을 너무 계속 할 수 없는 그 입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푸틴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게 되면은 러시아에 정말 이제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데, 이 지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양쪽에 지금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위해서 더 이상 이 전쟁이 계속되면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정의의 측면에서 누가 이겨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사람들의 고통도 이제 그만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지금 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면 젤렌스키나 이제 푸틴도 더 이상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도 이제 확연하게 잡힐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플레이션에는 지금 푸드와 에너지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높아요. 근데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 푸드와 에너지도 훨씬 더 이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서 이제 낮추는 곳으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곡물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수요가 높아지고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제 휴전하게 되고 이제 종전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푸드도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에너지를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이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10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제 추세가 꺾일 것이냐, 아니면 꺾이지 않고 높아지면 정말 이제 그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폭락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예상외로 굉장히 지금 7.7%로 또 하회를 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여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질 거냐, 이거는 다음 달 추이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 중간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 역사적인 통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앞에 많은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에는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패턴을 많이 보여왔다는 건데, 이번에도 거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접목이 되면서 그 CPI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많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달에 나오는 그 CPI도 떨어진다면은 확연하게 그 하향하는 그 추이가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그 긴급하게 지금 주식을 팔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트위터의 그 재무 구조가 좋지를 않고 지금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높은 이율로 그 이자를 줘야 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또 현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테슬라 주식을 가장 낮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지금 매도를 하면서 지금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CPI가 계속해서 이제 하향하게 된다면은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중간선거 이후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 1년 동안 평균 한 16%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 중간선거가 있고 4분기에는 평균 한 8% 정도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야말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지금 나올 만한 악재는 시장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 시장에 공포감이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또 발생하게 되면 또 금방 또 투심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7.7%로 발표됐다는 것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이것이 시장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